네, 애널리스트가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한 스몰캡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기업 견문록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유망하다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해성옵틱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기업인가요? 네, 그 해성옵틱스는 모바일용 카메라 광학 부품 전문 업체로요. 지난해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1988년에 해성산업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CD, DVD 센서 렌즈 등을 양산하면서 렌즈 산업의 기술력을 축적한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해성옵틱스는 8메가급 이상 고화소 모바일 렌즈 시장에서 국내 선두권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그 반기 규정 매출액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그 렌즈 모듈이 약 34%,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오토포커싱 액추에이터를 포함해서 약 54%, 그리고 설비 매출 등이 약 1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성옵틱스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기인데요. 그 모바일용 카메라 부품 업체로는 유일하게 렌즈 모듈 그리고 AFA 카메라 모듈의 일괄 생산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강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2012년 대비 약 169% 증가한 1,7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2년 대비 약 147% 증가한 244억 원 정도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은 2012년까지 그 개발비를 부담했던 8메가 카메라 모듈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13메가 렌즈 모듈 매출 비중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이후에는 그 휴대폰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상장, 즉 성장에 대한 그 우려감이 부각이 되고 있으나 차별화된 그 경쟁력을 보유한 그 해성옵틱스는 아마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성옵틱스 지금 ATTS를 쳐보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나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고 있네요. 카메라 모듈 쪽의 신뢰다, 또 구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렌즈 모듈 그리고 액추에이터 카메라 모듈 일괄 생산을 하는 이 모바일용 카메라 부품 업체로는 일괄 생산을 하는 업체로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렌즈 모듈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렌즈 모듈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해성옵틱스는 8메가 이상의 그런 고화소급 시장의 선두 업체로 13메가급에서는 비상장 업체죠. 방중화학과 더불어 양강 체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성 옵틱스는 아마 8메가 시장에서 아마 그 최고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성옵틱스의 렌즈 모듈 매출 비중은 약 30% 수준이고요. 2014년 올해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로 아마 그 렌즈 모듈 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그런 8메가와 13메가 그 렌즈 모듈 매출 비중은 각각 30%와 69%로 추정이 되고요. 8메가 제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13메가가 아마 주력 아이템으로 아마 생산됨에 따라서 아마 캐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그 캐파를 약 70% 이상 증설을 하였기 때문에 2014년에는 8메가 제품의 매출액이 소폭 증가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 모듈 시장에서는 수율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요소로 파악되고 있고요. 해성옵틱스는 국내 최초로 그 모바일 렌즈 모듈 자동 조립 시스템 개발로 인해서 수율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고화질 시장에 아마 선두 업체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역시에는 역시 고화소 렌즈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성옵틱스는 13메가 시장에 신규 진출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13메가와 그런 8메가의 경우 렌즈 5장을 적용하여 그런 렌즈 모듈을 생산하였지만 13메가에서는 아마 렌즈 6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렌즈 모듈의 수익성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성옵틱스의 경우에는 그 8메가 제품이죠. 이 8메가 제품이 고객사로부터 표준 모델로 아마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사에서는 렌즈 화소별로 아마 그 표준화 모델을 지정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표준화 지정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용 그 8메가 렌즈는 해성옵틱스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아마 중저가 폰에 적용될 8메가 렌즈에 대해서는 해성옵틱스가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렌즈 모듈 쪽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많은 성장을 한 것이 카메라 모듈 쪽이다라고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카메라 모�ül 쪽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 모듈이 지난해부터 그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해성옵틱스는 2011년도죠. 2011년도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도부터 카메라 모듈 및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 제품에 대해서는 5메가 및 아마 8메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매출 중에서는 8메가 비중이 약
76%로 아마 주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성옵틱스는 삼성전기 카메라 관련 협력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 베트남에 진출한 업체인데요. 고객사의 중저가폰 생산 물량 증가로 아마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8메가 카메라 모듈 중 일부와 13메가급 이상의 카메라 모듈은 아마 고객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객사가 고화소급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해성옵틱스는 8메가급 카메라 모듈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액추에이터는 아마 2014년부터 내부 소진이 아니라 아마 외부양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성옵틱스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일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아마 차별화 요인이 아마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카메라 모듈이나 이 렌즈 모듈 역시 모두 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할인 요인이 특정 업체에 많이 그렇습니다. 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점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극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성옵틱스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은 예. 바로 특정 고객사죠. 삼성전기라는 정보와 그리고 스마트폰향으로의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상당히 할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성옵틱스는 아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보안용, 차량 기기용 그리고 의료기기 등 스마트폰 이외의 산업으로 아마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 가시적인 성과는 2015년도부터 기대되고 있고요. 이종 산업의 진출 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휴대폰 부품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저성장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해성옵틱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쟁에서 아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성옵틱스의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는 아마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요. 먼저 일괄 생산 체제 보유로 인해서 아마 경쟁사 대비 높은 그런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장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렌즈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CCTV 그리고 의료기기 등 이종 산업에 진출했다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동서의 가장 매력적인 아마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자세하게 또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 먼저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해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렌즈는 앞에서 말씀드릴 대로 예. 아마 매출 비중은 작았지만 고수익성 삽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주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조립 생산 제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렌즈 모듈에서 아마 갤럭시 S5 양 16메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향후에 제가 볼 때는 AF라든지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은 아마 외형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진율이 낮은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에 따라서 아마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외형은 증가하지만 마진율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실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매출액은 아마 2,300억 원에서 2,500억 정도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요. 영업이익은 280억에서 32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15%에서 27%의 아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고객사의 8메가 표준화 모델 선정에 따라서 아마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아마 실적 증가로 아마 연결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올해 주력 모델은 아마 고가형 스마트폰이 아닌 중저가형 그런 보급형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8메가 모듈을 주로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마 해성옵틱스에게는 아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의 수준을 좀 논하기는 지금 주가의 흐름만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수급을 보자면은 그래도 외국인의 매물이 꾸준하게 출회되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눈에 띄거든요. 네네.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해성옵틱스의 가장 예. 할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고객사라든지 스마트폰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종 산업의 진출 계획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삼성전자 역시 아마 스마트폰의 성장성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의 아마 오버행 이슈가 아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회되지 않은 특정 기관에 약 한 96만 주 정도의 물량이 아마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500 물량만 잘 해결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정 주가는 현 주가 상태에서 아마 20%, 30% 이상 충분히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정 주가는 아마 8,000원에서 아마 9,000원 사이 박스권으로 아마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바일용 카메라 광학 전문 부품 업체 해성 옵틱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왕에 나오신 김에 최근에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품주들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전자가 아마 그 23일인가 24일 날 갤럭시 예. S5를 아마 공개할 걸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S5와 관련돼서 아마 차별해서 아마 특화된 그 스펙이 아마 적용되는 아마 부품업체들은 아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장에서는 그 고화소급이라든지 아마 고마진의 그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마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아마 큰 폭의 아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차별화된 아마 특수한 그 스펙을 제공하고 있는 부품 업체들은 아마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업체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FPCB죠. FPCB 네. 관련주에서는 아마 플렉스컴이라든지 아마 이녹스가 아마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케이스에서는 아마 그 KH 바텍이라든지 아니면 그 크루셜텍이죠. 이와 같은 업체.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마 기자재죠. 기자재. 이럴 때는 주력 그 매출보다는 아마 기자재라든지 아마 방수 기자재 쪽을 납품하고 있는 UIL 그리고 아마 서원 인텍 등이 아마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인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 대한 말씀까지 또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해성 옵틱스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현대증권 스몰캡 팀의 임상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